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 당마다 막판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오늘 첫 입학과 함께 비전 선포식도 개최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성공가도에 이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친환경 차량 생산 기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친환경차 상황은 어떨까요? 친환경차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기반시설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4년 전 전기차를 구매한 정진철 씨. 차량 소음이 적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등 전기차 매력에 만족스럽게 운행 중에 있지만 겨울철 연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 등은 불편 상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전하려고 할 때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때가 가장 불편하고 또 이미 충전하고 있으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 그게 가장 불편하고. 장단점이 뚜렷한 전기차. 최근 전기차 성능 향상과 정부 보조금 덕분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620여 대 수준이었던 전기차가 작년에만 2천여 대가 보급되는 등 5천 대가 넘는 차량이 광주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 특강역시 중에선 울산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에는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3천 대가량을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인프라는 현재까지 3,100여 기가 아파트나 공공기관 등에 설치돼 있어 충전기 1기가 전기차 1.7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기 중 8기가량이 완속 충전기여서 급속 충전기 보급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2억이었는데 공공충전시설 확충을 해서 금년도는 그보다 대폭 증액된 5억을 세워서 지금 급속 충전기 또는 완속 충전기 보급을 위해서 지금 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다른 한 축인 수소차 역시 광주시에 960여 대 정도 보급됐지만 비싼 차량 가격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차량 소유주들의 불편이 큽니다. 충전이 현재는 좀 불편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충전소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저 충전한 데 와서 보통 보면은 금방 허구하였는데 밀린 차들이 많아가지고. 광주시는 앞으로 5억 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2030년까지 모두 5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쓰레기라고 불리는 폐배터리 문제인데요. 몇 년 안에 수천 개가 쏟아질 예정인데 재사용 규정과 재활용 기술이 아직 미비해 여러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입니다. 정읍에 위치한 호남권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입니다. 전기차 쓰레기라고 불리는 폐배터리를 보관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광주에서 온 폐배터리 20여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폐배터리는 물속에서도 불이 날 정도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고 리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높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다 따로 저장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안에 1,300여 개를 보관할 수 있는 센터 보관소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7에서 10년인 폐배터리가 광주에서만 5년 안에 600개가 넘게 발생하는 데다 전남북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폐배터리도 이곳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 편의도움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북 정읍에다 미래 거점 폐자원 거점 센터를 마련해서 이제 반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배터리 배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재사용, 재활용 계획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점 때문에 폐차할 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폐배터리를 팔 수 없습니다. 또 폐배터리의 잔존 성능을 측정하는 데만 10시간이 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무하다시피 해 폐배터리를 그저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폐배터리 보관 자체도 문제고요.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아까운 고부가 가치 재활용 원자재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나마 폐배터리를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지난달 만들어졌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4년 뒤면 전국의 누적 폐배터리가 10만 개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과 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대부분 새학기가 시작되죠.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도 좋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영하 0.1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는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평년 수준의 기온이고요. 오늘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대기의 건조함입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 광양에는 지난 1월 말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 3월에 접어들어서도 이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씨를 아주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5,080명이 신규 확진돼 1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오후 5시까지 4,122명의 감염이 확인돼 광주 전남의 하루 확진자가 9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관리에 투입하기로 해 보건소에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며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민간 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마다 막바지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3.1절 휴일을 맞아 풍암저수지 인근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나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등 청년 당원들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앞과 전남대학교 등지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며 일당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을 열어달라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총력 유세전에 나서며 각각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첫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늘 오전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내외빈과 학생, 교직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입학식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오후 7시에는 개교를 축하하는 축하 드론과 불꽃쇼가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전망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추진됐고 올해 첫 입학생을 맞이한 데 이어 오는 2030년까지 강의와 연구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입니다. 조국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은 멀리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4년 전 한국으로 와 광주에 살고 있는 최 아나스타샤 씨를 이다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상황 전에 듣고 계신데 좀 어떤 심정으로 이 상황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 지금은 전쟁 시작했어요. 폭발 소리는 주변에 많이 듣고 견적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 전화했어요. 그때 엄마는 우리 딸 우리 앞으로 만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러면 지금 잘 들어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거 알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저의 마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나눠줘요. 저도 지금은 여기 있지만 부끄러워요. 제가 도와줄 수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전에 듣기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어떻다라고 들으시나요? 2014년부터 러시아랑 그 전쟁이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크게 될 수 있는 것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없어졌어요.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도 없고 항상 그 치아에서 있어서 많은 아이들 지금 아팠어요. 죽어서 그래요. 시골에서 그 탱크, 러시아 탱크 들어갈 때 그 시골 사람들이 그냥 따로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현지에서 어떤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나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엄청 많이 있어요. 필요하는 것은 이불하고 따뜻한 옷, 그 아이들한테 기저귀, 텐트.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 엄청 많아서 그래서 텐트도 있으면 도시락, 물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터키에서 도움을 우리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도 우리나라로 조금 도와주면 너무 부탁해요.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지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변화로운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 모든 그 세계에서 우리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변화로운 하늘 보고 서로 이해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쟁은 하지 않고 푸틴 전쟁 멈춰라. 푸틴 히틀러 같은 사람.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파이팅. 우크라이나 좀 기다려주세요. 도움을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이금주 할머니의 투쟁과 헌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일본을 상대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이금주 할머니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2년 일본 도쿄 재판소에서 제기된 이른바 천인 소송.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1000명이 넘는다 해서 붙여진 천인 소송은 대일 소송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됐던 군인과 노무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죄를 묻겠다며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72살의 이금주 할머니가 이끌었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할 것과 이후 할머니는 30년 동안 일본을 80번 넘게 오가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 7건을 진행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에 힘썼습니다. 物をもらう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哀れみをこぶようなそういう考えではない。 10년 전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종 승소해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금주 할머니가 지난해 말 오랜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의 뜻은 한일 두 나라의 뜻있는 시민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언들, 사진들, 또 못다한 이야기들 체록하고 영상으로 남겨서 그 제2의 기억 투쟁을 할 수 있도록. この問題は古いことでもありませんし、解決し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ことでもありません。 이금주 할머니는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이후 일제에 가장 치열하게 맞선 치마 저고리 입은 여전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관 3년 만에 500억 원 매출을 돌파한 데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인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양파즙 등 각종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한 뒤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지 주문이 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남도장터 몰이나 또 홈쇼핑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장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19년. 첫 해 500여 개에 불과했던 입점 업체 수가 지금은 1,600여 개로 늘었습니다. 판매 상품도 5천여 개에서 2만 6천여 개로 5배가량 급증했고 회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500억 원을 돌파해 해마다 가파른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농축산물 위주였던 판매 상품은 공산품과 농어촌 체험 관광 상품에까지 확대됐습니다. 남도장터가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 정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강화하면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구독 경제와 해외 수출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도장터가 개관 3년 만에 전남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3월 중 경기 전망 지수가 90.6으로 전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준치를 100에는 못 미쳤지만 경기 전망 지수가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업시간 연장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별로는 광주보다는 전남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기를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자동차 보통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평균 1,7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전남의 자동차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2주차 평균 1,630원을 저점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 경유 가격도 1리터에 평균 1,556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논과 밭 등 경지 면적이 28만 1,000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경지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의 논밭 면적은 28만 1,000여 헥타르로 국내 경지 면적의 18%를 차지했고 특히 해남군의 논 면적이 2만 3천여 헥타르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5,300여 헥타르가 감소해 전국 평균 농지 감소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대부분 새 학기가 시작되죠.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출근길 무렵까지는 구름이 다소 지날 수 있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 보실까요? 아침 기온 영하 0.1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단 낮겠지만 오늘 기온이 평년 수준의 기온이고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대기의 건조함입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 광양에는 지난 1월 말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3월로 접어들어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불씨 조심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 0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강진 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완도와 강진의 낮 기온 10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13도 보이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면서 더 포근한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